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78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진단검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방역당국의 타이레놀 복용 안내와 관련해 특정 제품을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안내하자 약국에선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4차례 추가 경정 예산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20조 원 늘었습니다. 4차례 추경으로 67조 원의 국채가 발행되는 등 119조 원의 국채가 발행됐습니다. 미국에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30, 40대 젊은 층이 확산을 주도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접종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이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영국은 다음 주부터 상점과 체육관 등의 문을 다시 여는 등 봉쇄 완화 조치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500명 안팎 확산세가 일주일째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확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78명 추가돼 누적 10만 6,2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6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2명이 확진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5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 추가돼 누적 11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6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7,363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5,970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99만 9,870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단검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인천 호프집과 어린이집 감염 사례를 언급하고 진단검사만 빨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은 충분하다며 의심 증상이 있는 국민이 빠짐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방역당국에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 헌신해준 의료진 등에게 포상을 수여한다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포상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 포상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젯밤 서울 강남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는데요.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대장 작성도 미흡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흥업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시에서 왔는데 좀 확인 좀 받으려고. 책임자 혹시 없으세요? 유흥시설은 수기명부가 금지되고 QR코드를 통한 전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루 3번 이상 환기와 소독은 물론 종사자 발열관리 대장 작성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검에 나서자마자 위반 사항이 곳곳에서 적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QR코드 확인하면서 이 업장에 누가 왔는지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체크 안 해요? 입장하시는 분들? 이거 하잖아요. 그거는 온도 체크잖아요. 하는데 손님이 있어요. 10시 끝나는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소독 환기대장에서 환기대장을 3회 이상 해야 되는데 2회 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 인원 가능 게시도 인원도 잘못 산정해갖고 지금 표시해 놓으신. 계도 기간 종료로 어제부터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업주에게는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수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중 한 개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서울시는 오는 2주 동안 서울 지역 유흥시설 4,200여 곳에 대해서 합동 전수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고발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안내하자 일선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방역당국은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약사회는 방역당국 공식 발표에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레놀을 다국적 제약사가 만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상표명으로 국내 제약사도 같은 성분의 해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비슷한 의약품을 제공해도 소비자는 찾는 제품이 아니란 이유로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의 역량으로 1년 전보다 12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42.6%에 달했고 1년 전보다 6.1%포인트 늘었습니다. 4차례 추경으로 67조 원의 국채가 발행되는 등 119조 원의 국채가 발행됐습니다. 세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통합 재정 수지는 72조 2천억 원 적자를, 통합 수지의 4대 보험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는 112조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GDP 대비 3.1%포인트 수준으로 전 세계 11.8%, 선진국 13.3%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가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 원 넘게 늘어난 1,985조 3천억 원을 기록해서 2천조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국채 발행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112조 원, 공무원,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71조 원이 늘면서 830조 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는 29조 원 증가하면서 21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의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부담액은 크게 낮습니다. 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을 일반 암이 아니란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암보험 광고들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가입 권유에는 하나같이 적극적이지만 막상 보험금 줄 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가운데 신경 내분비 종양이 대표적입니다. 판리회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일반암이 아니라며 지급해야 할 금액의 10에서 30% 수준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험 약관상 암이 아니다. 이거는 암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적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갑상선 전이암 관련 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선 자체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뒤 관련 설명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을 보험 가입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5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청구권 소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의 세계 최고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동연구진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소재를 바꿔서 효율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논문으로 정식 발표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중 가장 높은 효율인 25.6%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인 26.7%에 더 가까워진 수준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네,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은 이사회가 총장직 사의 수용을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 절차가 공정성이 부족하고 총장직 배제로 인한 학교 운영과 공익에 해가 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스트 노조가 인사 경영권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학교 분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급여 외에 거액의 연구비를 챙기고 전 직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만큼 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스트는 지난달 18일 김 총장이 사의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에 알렸지만 김 총장은 노조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려는 결연한 의지가 와전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확산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는 세대, 청소년들의 스포츠와 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하루 400만 명을 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 확충과 동네 약국들이 동원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억 600만 명이 한 차례 맞았고 두 차례 접종을 끝낸 경우도 6,100만 명으로 전체의 18%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거의 이뤄진 6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병원 입원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고 문을 연 학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cording to CDC guidance, these activities should be limited. 대응팀은 CDC 지침에 어긋나는 단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war against COVID-19 is far from over, far from won. The worst thing we could do right now would be to mistake progress for victory. 바이러스 확산은 계절과도 무관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might remember a year ago, or a little bit more than a year ago, when we were looking for the summer to rescue us from surges, it was in fact the opposite. We saw some substantial surges in the summer.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여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이 하루 100만 명을 넘는 날이 25일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HO 모스크바 대표부가 현지 시간 5일 코로나19는 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되지만 인간 대 동물로 전염된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밍크,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너구리 등 일부 동물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감염증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동물이 가장 바이러스에 민감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이 봉쇄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많은 상점과 동물원 등 주요 시설들의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영국은 오는 12일부터 비필수 상점과 동물원, 체육관, 미용실 등의 문을 다시 열고 펍과 식당 등의 야외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2단계 봉쇄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직접 펍에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n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영국은 이 같은 상황 호전을 지속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주 2회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검사는 직장이나 지역사회, 학교, 대학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키트를 자택으로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를 대거 확대해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를 걸러내 확산 고리를 끊어낸다는 계획입니다. Please use the free NHS tests even if you don't feel ill. Because remember, 1 in 3 people with this virus doesn't have any symptoms. 영국 정부는 또 이달부터 바이러스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 축구 경기 등 공공 이벤트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3,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회차를 맞았으며 500만 명은 2회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봉쇄 조치와 발빠르게 진행한 백신 접종 덕분에 영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한때 7만 명에 육박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5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등교 재개, 6인 이하 실외 모임 및 운동 허용 등의 1단계 완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단계 완화 조치는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해외여행 재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채널4 뉴스는 고위급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 우려를 이유로 이 같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4 뉴스는 자료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30세 이하에는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3일 BBC 등은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사람 가운데 7명이 혈전으로 사망했으며 혈전 발생이 우연의 일치인지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이 다음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쇼핑 등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관리들이 투표를 통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으며 수일 내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쉬 교수는 그러나 실내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를 내놓은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대국민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하는 484만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속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해 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도 백신을 접종받고 항체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s ist ja in ganz Deutschland seit Anfang März eine sehr umfassende Testinfrastruktur entstanden, haben sowohl die negativ getesteten wie die geimpften dann die gleichen Möglichkeiten.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은 추가적인 진단 검사 결과 없이
상점이나 미용실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수주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성지순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성지순례부는 현지 시간 5일 성명을 통해서 이달 말 라마다 기간부터 백신에 맞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 면역이 있는 무슬림에게만 상시 성지순례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메카와 메디나 대사원에서 열리는 기도회도 코로나19 면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규칙은 별도의 적용 기한 없이 이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3월부터 상시 성지순례를 중단시켰고 정기 성지순례, 하지 규모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등 세계 지역에서는 음식점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사태 발령도 효과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이보다 약한 조치로 감염 확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주일째 도쿄를 뛰어넘어 일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한 오사카. 지난주 30%대였던 중증 환자 병실 사용률은 벌써 60%를 넘어섰습니다. 오사카뿐 아니라 감염이 급속히 확산 중인 효고, 미야기현에서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라는 새로운 대책이 한 달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업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하고 음식점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僕らトラブルが一番怖いのでお客様とので、言い方っていうのも正直難しいし 긴급 사태는 휴업과 영업 단축 모두 할 수 있지만 중점 조치는 영업 단축만 가능한 것, 그리고 위반할 경우에 벌금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첫 주 이후 도쿄는 긴급 사태 발령 중에도 매주 신규 감염자가 늘면서 효과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긴급 사태도 안 됐는데 이보다 약한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뚜렷한 도쿄는 올림픽을 의식해서인지 아직 이마저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この解除後の人流の影響がこれから1、2週間で出てきます。私は東京もですね、大阪のような状況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思います。 국회에서는 오사카 등의 긴급 사태를 앞당겨 풀어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스가 총리는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十分に満たしておりました。こうした中で知事から要請があり、専門家のご意見を伺った上で 감염 확산세 속에도 여행 지원 캠페인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연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 결과 스가 총리가 즉시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과 연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원래 서울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가 한창 벚꽃이 피어서 절정일 텐데 올해는 평년보다 조금 더 일찍 개화해서 떨어진 벚꽃잎들이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올해 벚꽃이 일찍 개화한 이유와 꽃이 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